내가 살던 고향은 진행의 탈북자 최종호입니다.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 김진양 씨를 모시고 고향의 추억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, 진양 씨, 전 시간에 우리 고향의 추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데요. 특히 유년 시절, 학교 다닐 때 시절 이야기 나누는데 체육소조 다니셨다 했죠? 네. 다닐 때 집에서 괴짝에서 사탕이든 맛있는 걸 꺼내다 친구들 다 줬다 했는데 그것도 심정은 이해돼야 돼요. 왜냐하면 잘 살았잖아요. 그렇죠? 그때 네. 잘 살았겠죠? 네, 맞아요. 잘 살았으니까 막 했는데 그만큼 우리 진양 씨가 마음도 이쁘고 또 사람들 생각하는 이런 그런 거 뭐라 하지? 배려심. 네, 배려. 아무튼 리더감이에요. 자, 그렇다 의미에서 네. 오늘 방송을 재미나게 해봅시다. 네. 네,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됐는데요? 네, 체육은 농구로 기본을 쭉 나갔는가요? 농구도 하다가 막 탁구도 하다가 하고. 저는 못 해본 게 없어요. 그럼 탁구 했고, 그 다음에 농구 했고, 그리고 육상도 했어요. 육상도 했고. 네. 그러니까 그 중에서는 아무튼 이 세 개를 다 좋아하셨다는 거잖아요. 네. 여기 오셔서는 해보고 싶은 이런 체육 종목이 있잖아요. 그게 없어요? 여기는 해보고 제가 네. 나이가 있는지라 네. 할 것 같으면 어릴 때부터 해야지 쭉 기어나가잖아요. 근데 지금은 그렇고 또 한국에 와서 정착하려고 하면 아직 체육은 많이 뒷전이 됐던 그죠, 것 뒷전인데 제가 주는 거는 그냥 그래도 체육을 좋아했으니까 중학교, 소학교 시절에 하고 싶었다 하는 또 이게 재미나는 거 있잖아요. 만약 예를 들어 축구, 농구, 배구, 육상 4개 나온다 하는데 탁구까지 5시 TV에 나온다면 그래도 제일 먼저 선호하는 거 있잖아요. 저는 그래도 농구가 좋더라고요. 그쵸, 첫발이 됐으니까. 네, 너무 유쾌하고 상쾌하고 스트레스가 풀릴 것 같고요. 네. 또 뛰면 풀려요. 네.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원에 있을 때도 네. 국정원에 있을 때도 그냥 뛰었어요. 나이에 맞지 않게 젊은 친구들이랑 같이. 네, 근데 힘든 건 모르겠더라고요. 그때도? 네. 그거는 또 어딘가 보면 남하고 좀 틀리는 게 있어요. 진양 씨는 보면 다른 사람들하고 스토리를 보면 그건 이제 참 나가면서 이야기할 거고요.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중학교 시절에 체육소조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그 이후로부터는 부모님들을 또 욕하시고 구지람하시고 이런 건 없었어요? 네, 제가 체육소조에서도 선생님이 배워주잖아요. 그러면 다 따라해요. 막 이렇게 조마라고 북한에선 하는 것 같아요. 조마라고 1단, 2단, 3단, 4단 이렇게 있잖아요. 그러면 그 앞에 조마가 처음에 1단 하다가 2단 하다가 3단, 4단인데 저는 지금은 못하겠어요. 겁나요. 근데 그때는 4단도 남자친구들보다 그냥 앞전으로 해가지고 슉슉 잘 뛰어넘고요. 제가 하자고 하는 거 아닌데 제 몸이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체육 그런 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. 그쵸.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선생님 시키잖아요. 그러면 그걸 너무 재미가 있고요. 공부는 뒷전이에요. 그래가지고 저녁에 할아버지가 숙제 한 거 가져오라 하잖아요. 그러면 숙제를 못 해가지고 네. 할아버지한테 벌도 서고요. 막 손 들고 저희 할아버지가 저 그랬어요. 그래가지고 손을 들고 막 서 있는데 막 손을 들고 서 있으니까 너무 힘들고요. 그리고 숙제를 못 하고 학교 가서 선생님이 숙제장 있잖아요. 그럼 할아버지가 보잖아요. 그러면 못했다고 숙제 못함 하고 딱 쓰잖아요. 북한은. 그러면 할아버지가 손이랑 다리랑 들고 벌 세우고 했거든요. 근데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. 근데 할아버지가 공부를 너무 잘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런지 저를 너무 그랬어요.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추억이 있거든요. 근데 사랑을 주실 때는 할아버지가 너무 또 한없이 진짜 사랑을 주세요. 잘 때도 할아버지가 팔베개를 하고 저를 토닥토닥 하면서 할아버지가 그렇게 재워주시고요. 아침에 학교 갈 때면 저는 아침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북한은 풍구 집 아궁이에 불을 지피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저 때문에 제가 제일 먼저 가거든요. 근데 할아버지가 할머니 밥 하면 금방 가마에서 나오는 밥이면 뜨겁잖아요. 네. 그러면 그게 식을 때까지 북한에 이렇게
물동이 있잖아요. 네, 있어요. 거기다가 할아버지가 막 숟가락으로 져서가지고 식혀가지고 주고 저는 그냥 시간표를 갈고 있어요. 그렇게 네. 하고 할아버지가 매일 아침 다리미 치마 있잖아요. 북한은 막 선풍금처럼 막 치마가 주름이 있잖아요. 그거를 할아버지가 매일 아침 달아줘가지고 저는 모든 데서 1등이 됐어요. 옷차림도 1등이고 뭐 레이도 1등이고 할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거든요.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당시 저희 학급에서도 그 북한이 이렇게 잘 사는 저처럼 생활이 풍요로운 사람들도 있지만 또 못 사는 애들이 있었잖아요. 근데 저는 그때 그 못 사는, 그러니까 그때 마음이 다른 애들보다 좀 요리인 것 같아요. 그쵸.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사랑을 받은 것만큼 그 베푼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아마도 그런 형태인 그렇죠.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제가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받은 사랑 그런 것만 받아서 그런지 저는 친구들에 대해서 배려도 많이 해주고요. 사랑을 해주고 예, 그리고 그렇죠. 뭐가 못 사는 애들 있으면 또 다 그런 거 아니에요. 네. 저희보다 더 잘 사는 애들도 있었거든요. 근데 간 애들은 그러지 않더라고요. 사람이 천성이에요. 그냥. 예, 근데 네. 저는 어떤 때는 막 이렇게 할머니하고 말하거든요. 할머니 쟤네는 그 사는 게 힘들고 이래가지고 나는 학습장이 많잖아요. 네. 그걸 더 이렇게 조금 나눠서 쟤를 주면 안 되냐고 할머니는 그러니까 저희 말을 듣고 처음에는 저를 보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안 된다 이러더라고요. 이것도 다 돈으로 사고 우리도 힘들어 하면 할머니가 그러면서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네가 처음이라 친구들 이렇게 배려해주는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하면서 할머니가 학습장을 줬어요. 근데 저는 그 한 콘이라도 더 주고 싶어가지고 할머니가 5콘 할머니 한 콘만 더 주세요 하고 탁 애교 부리면서 할머니한테서 6콘을 가지고 그 못 사는 집 친구 학교 못 나오는 집 갔어요. 근데 걔가 생활이 너무 바쁘다 나니까 학교에 안 나오고 그 저희가 가면 문도 안 열어져요. 그러면 북한은 아침마다 출석을 이렇게 하잖아요. 아무게 하면 옛 하면 일어나잖아요. 네, 대답하고 일어나죠. 근데 그 학생은 계속 결석인가요? 결석이에요. 그래 못 나오면 막 먹을 것도 없고 풀뿌리도 먹고 막 이래가지고 저희가 고난행군 시대잖아요. 87년도에 태어나서 쭉 오잖아요. 맞아요. 94년도. 그럼 고난의 행군 시기겠네요. 네, 맞아요. 고난행군 시기인데 저는 또 고난행군 시기를 못 겪었지만 같이 그 친구들이 그 같은 환경 안에서 그 조직 생활을 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저는 그게 눈이 가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제가 못 사는 친구네 집 가니까 진짜 가마 뚜껑을 여니까 막 제가 말할 수 없이 막 저희 집 막 그렇게 있더라고요. 근데 그게 저는 너무 그때 어린 마음에도 제가 전 무엇인가 그냥 말하면 불쌍한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.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집 가자 이래가지고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없잖아요. 그러면 같이 손목 잡고 들어가서 북한은 저녁밥, 아침밥 이렇게 하면 있잖아요. 그렇죠. 가마솥에 뭐 넣고 뭐 네. 다리 그 북한에서는 뭐 똑다리라고 말하잖아요. 그래요. 그 시루다리를 넣고요. 거기다 저녁밥을 다 먹거든요. 다 먹고 하면 할머니가 그래 가요. 근데 욕 먹을 걸 알면서 그러는 거예요. 네. 그때는 아마도 지금은 그런 일을 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생각 이거 이렇게 하면 할머니가 욕하는데 저녁밥을 다 먹어주면 내가 혼자 먹었다고 할까? 아니면 그렇죠. 어떻게 친구와 할까? 같이 먹였는데. 그런 생각을 막 하면서 제가 그 밥을 친구하고 같이 먹었는데 저는 뭐 기름도 막 꺼내놓고 막 북한에 뭐 기름 양념 있잖아 그런 것도 꺼내놓고 김치도 꺼내놓고 막 고기도 할아버지 제 거 반찬 다 꺼내놓고 다 먹으라면 그 친구는 다 먹더라고요. 근데 할머니한테 거짓말을 하자면 너무 많은 양을 먹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내가 먹었다가 하면 너무 많은 거 먹어가지고 거짓말을 못하겠지 어떻게 할까 어떻게 생각이 막 그런 쪽으로 심장이 막 콩알만 해가지고 저녁에 할머니 퇴근 시간에 오면 할머니가 북한 엄마들은 오면 가마뚜껑부터 열고 불 지피고 이러잖아요. 예. 할머니가 오셨어요. 문을 열었는데 밥이 하나도 없고요. 반찬국 다 없는 거예요. 네.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야 향이야 이러는 거예요. 근데 할머니가 얼대를 맞춰가지고 저는 너무 떨려서 아무래도 할머니인데 욕 먹을 건데 그렇죠. 조금이라도 미루자고 뒷마당이 있어요. 뒷마당 나서 띵줄 뛰기를 하는 거예요. 근데 네. 향이야 하는 소리는 첫마디에 들었어요. 근데 못 들은 것처럼 못 들은 하고. 것처럼 막 하는 거예요. 참, 근데 네. 향이야 하니까
들어와야 되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띵줄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그 옆에 골목길 있어요. 그렇게 네네. 하면 앞마당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. 막 나갔어요. 저도 그러니까 할머니가 제가 나가는 소리를 듣잖아요. 그리고 앞마당으로 탁 나간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뒷마당으로 이렇게 나가면 할머니가 이렇게 되거든요. 딱 서는 거에서 너무 놀라가지고 확 등가니까 할머니가 내가 한 짓인 거 알거든요. 그래서 그냥 들어라 해서 들었는데 근데 너 이 밥을 다 먹었어? 해서 나 친구랑 같이 먹었어요. 그러니까 할머니가 물어보는 거예요. 너는 남을 계속 주고 싶니?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 나는 그런 걸 막 남들처럼 막 이렇게 살지를 못해가지고 고생을 못해가지고 좀 다른 애들보다 많이 천진했어요. 네. 사람들이 너는 다른 애들보다 지금도 조금 천진하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. 근데 할머니가 너 그렇게 했니? 하고 물어보더라고요. 그래서 얘 너무 불쌍해서 그랬어요. 그 다음에 제가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렇게 하면서 나를 욕하지 못했어요. 근데 지금 커서도 할머니가 저한테 말하는 게 얘는 남보다 마음이 열했어. 그래가지고 집에 밥을 다 퍼 먹이고 그렇지. 있으니까 또 그러지만은 안 그러는 애들도 있어. 근데 얘는 안 그랬어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. 그런 추억도 있고요. 그래서 친구들은 행위는 우리를 잘 베풀어 준다고 해가지고 친구들한테 인심은 되게 좋았어요. 네. 그때 당시가 향씨가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? 소학교면 12살? 아, 12살이었구나. 근데 그 이제 그 못 산다던 친구 있죠. 네. 혹시 그 성인이 돼서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를 올라왔다든가 또 사회생활 대대에서도 그 친구를 한번 봤어요. 그 친구는 그냥 같이 크죠. 그러니까 북한은 학급 소학교에서 중학교에 올라갈 때 또 반을 막 헤쳐가지고 그쵸. 다시 하잖아요. 어차피 마을은 한 동네일 거잖아요. 네, 근데 다른 반에 갔어요. 저하고 네. 갔어요. 근데 그 친구가 어릴 때부터 못 사는 집은 일어서기가 북한은 힘들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일어서기가 힘들어하더라. 근데 그 친구는 그 생각을 하나 봐요. 커서도 그래가지고 그 헌합반 할 때가 있잖아요. 선생님은 한 명인데 수업은 3개 반을 다 해야 되잖아요. 네. 그러면 한 교실에 뭐 일반에 모이세요 하고 일반에 모여서 이렇게 하잖아요. 그럴 때 그 친구 옆에 가서 앉았거든요. 그 친구가 그러면 저희는 다 이렇게 단골이 있어요. 그래. 이번에 입안에서 할 때는 내 옆에 와서 앉아 이러는 거예요. 그러면 그 친구 옆에 와서 앉았는데 그 친구가 대단히 그 못 사는 데는 똑똑했어요. 얘가 그 정의도 있고 대바르고 그랬어요. 근데 못 사는 건 흠이 아니잖아요. 흠은 아니에요. 맞아요. 그래가지고 역시 짱이네. 그래서요. 말씀하세요. 저는 그 친구 옆에 가서 앉았어요. 그래서 또 이렇게 그 친구랑 뭐 이렇게 지우개 하다고 보면 저는 지우개 큰 거 쓰잖아요. 네. 근데 북한은 다 사서 써야 되잖아요. 그 하나 사자면 비싸잖아요. 막 다 먹을 값에 비기면 지우개 하나 사자면 강냉이 뭐 300g, 뭐 500g 이렇게 해야지 살고 이러잖아요. 근데 저희네는 조금 괜찮은데 그 친구는 생활이 힘들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큰 지우개를 막 지우면 그 친구는 지우개가 없으면 손으로 이렇게 하잖아요. 그쵸. 소학교 때문에 막 이렇게 하거든요. 종이 그러면 종이 나죠. 막 구멍 나잖아요. 근데 그렇죠. 저는 그게 왜 소인지 마음에 조금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야, 그때는 그게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내가 왜 그러지? 내 남보다 조금 달랐네 그때도.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친구를 보면서 내 지우개를 이렇게 하니까 지우개가 끊어지더라고요. 근데 새 지우개는 이렇게 하면 안 끊어져요. 안 끊어져요? 근데 제가 할아버지가 지우개 검열을 해요. 제가 자꾸 남을 주고 하니까 학교 갔다 오잖아요. 그러면 연필 통이 있어요. 그러면 큰 거부터 쭉 할아버지가 아침에 깎아서 보내요. 네. 이렇게 연필 깎게 하지 않으면 그냥 칼로 이렇게 깎아서 큰 거 쭉 해서 제일 꽁다리 연필 할아버지 요만할 때 되잖아요. 그럼 뒤에다가 북한에 그 연필심 통이 알아요. 있어요. 그거를 뒤에다 이렇게 끼워서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나는 그 농작에 그 연필이 많은데 나를 왜 이렇게 하지 하면서 그때 이해를 못했었는데 저희 할아버지는 알뜰한 분이시여가지고 아니죠. 전략사상이죠. 예, 진짜 요만할 때까지 검열을 해요. 그런데 저는 그때의 마음을 그러니까 이 친구가 없는데 하는 그 욕먹을 생각을 하면서 줄 때는 생각이 많아요. 줄까 말까 말까. 이렇게 하는 거예요. 네. 나 이거 주면 할아버지한테 또 욕먹겠지 안 줄까?
그러다가 제가 마음이 허락해 버리는 주고. 거예요. 그럼 연필 한 대에다 그럼 큰 연필은 할아버지가 욕하니까 이렇게 네 번째 총 5칸이 됐어요. 5개 꼽는 거 있어요. 아 있어요. 예, 알죠. 예. 네. 그 꼽는 데서 그래도 나 이거 주고 싶은데 이거 가져. 할아버지가 매일 검열하거든. 그래서 이거를 가져가면 걔는 주는 애들이 크게 없잖아요. 그죠. 그렇죠. 뭘 교환하는 거로. 나는 이거 주겠으니까 너는 주자를 달라.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게 크게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제 생각에는 주는 거예요. 그냥 너 없다 하면 근데 걔한테는 마음이 가는 거죠. 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. 그러니까 사람이 안고 싶은 뭐 나무 새도 안고 싶은 나무가 있잖아요. 있죠. 사람도 걔한테는 이렇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. 그렇죠. 그 짜릿하고 그래가지고 합반이라 하거든요. 우리 합반한다면 야 향야 오라 하잖아요. 그러면 저도 또 그 옆에 가서 앉거든요. 그러면 너무 다정하게 네. 그랬어요. 저도 그 친구가 별로 궁금해 보이네요. 자, 진양 씨, 제가 궁금한 거는 아니 그때 부모님 다 살아 계셨을 거잖아요. 네. 그런데 유별나게 우리 진양 씨한테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관심이 높으신가요? 아 그래요. 제가 이야기하자면요. 제가 태어났을 때 그 저희 어머니가 여기로 말하면 그 장애인이에요. 네네네. 그래가지고 그 앞을 이렇게 못 봤거든요. 어머니가 눈을 못 보셨군요. 네, 근데 눈을 그때 저를 낳았을 때 당시 저희 어머니는 여기 근시처럼 이렇게 봤거든요. 근데 네. 세월이 흐르면서 나이가 사람이 들잖아요. 네네, 그렇죠. 그러면서 점점 눈이 가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렇죠. 그 한국에서는 망막색소 변성증을 고칠 수 있더라고요. 있어요. 근데 저희 북한은 그게 못 고치더라고요.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망막이라는 건 눈 제일 뒤에 있는 네. 망막이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게 손상이 돼가지고 그게 한 번 손상되면 다시 복귀를 안 된다고 그쵸. 하더라고요. 근데 여기는 저는 엄마를 지금 그래요. 엄마를 데려와서 내가 완전 못 본다면 내 한눈을 엄마한테 줘가지고 눈을 수술하는 거 많잖아요. 네.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엄마가 근데 지금 엄마가 간복수도 오고 막 눈도 못 보고 해가지고 완전 장애인이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때는 괜찮았어요. 제가 날 당시 근데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기 자식이 장애인이잖아요. 그러면 마음이 더 가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또 생활 환경도 괜찮고 이러다 나니까 저를 그래서 어머니한테서 탁 떨어져서부터 자식처럼 키웠어요. 그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는 며느리죠. 아니요, 딸이에요. 아, 그러니까 딸이고. 네. 그러니까 어머니가 째포. 친쪽이 째포예요. 친쪽이. 네, 친쪽은 째포고요. 이쪽은 우사예요. 아, 그러니까 지금껏 말씀하시는 건 외할머니하고 네, 외할아버지. 아, 그렇군요. 이제 우리 진양 씨 이야기 참 재밌어요. 그런데 어떻게 하시죠? 시간이 벌써 우리 그래요. 예, 지나가지고 자 오늘 그러면 이 라디오 방송을 출연함으로 해서 혹시 그 고향에 계시는 뭐 부모님이라든가 동생, 친구들 이자 그 유년 시절에 정말 많이 방조해줬던 친구라든가 이거 혹시 좋은 메시지 있으면 전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아, 고향에 있는 그 부모님들은 제가 그 부모님 목소리라도 들을 수 있고요. 그래서 그 제가 여기서 잘 사는 모습을 아시고 계세요. 네. 그래가지고 저도 또 여기서 힘들어하는 것 해가지고 부모님들한테 여기 아시잖아요. 네.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자주자주 그렇게 목소리라도 듣고 그러거든요. 근데 저는 그냥 여기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그 친구는 아직도 북한에 있거든요. 네.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한마디 할게요. 네, 그러세요. 그 친구는 내가 하는 말을 너가 듣겠는지는 보겠는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볼 수 있을 거라고 나는 믿고 싶어. 그래가지고 나는 여기 나오면서 나도 여기 한국에 와서 이렇게 자유롭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내가 본 것에 대해서 틀리면 틀리고 뭐 좋으면 좋고 뭐 나쁘면 나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너무 좋고요. 네. 언론의 자유가 있는 게 그렇죠. 너무 좋아요. 먹을 거 입을 거 그런 자유보다도 네. 그 체제에서 그 친구는 너는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나는 그 친구가 이걸 보면서 향이도
이렇게 여기 잘 왔잖아요. 그 너도 보면서 언젠가는 한국에 꼭 와서 나랑 같이 여기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여기 이분이랑 같이 이야기랑 감사합니다. 나눴으면 좋겠어. 네. 아, 참 우리 진양 씨 그 메시지도 추억도 아름다운 추억을 하시더니 메시지도 아주 아름다운 메시지를 던지시는데요. 자, 오늘 우리 그 한북도 온성군 남양에서 오신 김진양 씨를 모시고 그냥 고향의 아름다운 추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요. 자,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이 정말 예, 이제 이렇게 영상 아니면 스튜디오로 가지고 전달이 되겠지만은 곧 인차 이렇게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눌 그날이 반드시 꼭 올 겁니다. 네,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예.